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JAN이라고 나와 있는 거. 이거 JAN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제뉴얼이. 자, 이거 월요일에 이제 조기 선발반 와가지고 마지막 보는 독서 어휘 테스트예요. 주영님, 그쵸? 최선을 다하세요. 자, 요거 혹시 분실하거나 소지 불명이다. 손 들으시고요. 네. 드릴 테니까. 혹시 없거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혹시 있어요? 자신 없으면 그냥 받으세요. 그냥 일단 바꿔보는 거야. 일단 바꿔보시라고. 그래서 월요일에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51번부터 100번까지 보는 겁니다. 몇 번부터 몇 번? 51번부터 100번까지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록을 해 두시고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51번부터 100번까지. 자, 다시 한번 공지사항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월요일에 풀어와야 될 과제는 우리 청솔기재 제5회 모의고사 18번부터 34번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보는 거는 독서 어휘 5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과제가 있고 테스트가 있고 이렇게 됐죠? 이건 별도로 내가 오답 노트 작성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을 테니까 일단 풀어오기만 하세요. 풀어오기. 주영님 아시겠죠? 주말에 풀고 외워와라. 이렇게. 자, 전달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2024 학년도 EBS 수능특강이 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이제 표로 다 정리를 해 둔 걸 슬쩍 한번 눈여기를 하시고요. 뭐 시중에 다 나와 있는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목록은 나오는데 정리는 안 돼 있어요. 이제 선생님 기준으로 정리를 해 놓은 표인데 예를 들어서 은우님 왼쪽하고 오른쪽을 쓱 봐보는 거예요. 고전 시가 38편. 몇 편? 38편이 수록돼 있어요. 몇 편이요? 38편이요. 38편의 고전 시가가 수특에 수록돼 있는데 고전 시가는 100% 연계예요. 그쵸? 뭐 고전 시가 빼고 딴 걸 연계하는 거는 사기예요. EBS에서 대국민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고전 시가는. 근데 그 왼쪽에 있는 걸 보시고 봤죠? 은우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고요. 짙은 소제목이 나와 있어요. 분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갈래 명들이에요. 그 왼쪽 보면은 고대가요부터 시작해서 향가, 고려가요, 경기체가 악장, 한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악장 그러면은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용비, 여청가, 올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능이 안 나오겠죠 뭐. 일부 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오른쪽에 이제 시조, 가사, 잡가, 민요가 있어요. 자, 은우님. 그러면은 왼쪽이 가능성이 높아요? 오른쪽이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오른쪽이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잘 얘기했어요. 오른쪽이에요. 이건 뭐 100%예요, 100%. 오른쪽에서 나온다.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안 나와요. 그냥 구색을 갖추려고 이게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짱 박혀가지고 혼자 칸막이 아래 공부하면은 이런 걸 막 열심히 한다고. 헌화가, 공무도화가, 수너라 장수, 우주문에게 보내는 시, 동동, 농부의 집에 쓰다. 뭐 이딴 걸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는데 수능이 안 나와. 그러니까 골방이 처박혀가지고 하면은 그게 열심히 하는데 그냥 자기 만족만 있고 결과는 안 나오는 거예요. 선생하고 같이 해야지. 그죠? 그리고 이제 알바로 뭐 한 달에 20만 원 받고 대학생이 과외하는 알바, 과외 알바 20만 원짜리 들으면서 이런 걸 정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거는 안 되죠, 안 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도 또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냐? 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문이 실려 있는지 아닌지도 구분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견해어 같은 경우는 전문이 실려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견해어, 그렇죠? 견해어 같은 경우는 연시조인데 전 오수가 실려 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얘는 같은 연시조인데 사, 노친, 곡이라고 하는 이단명의
이 연시조는 12수나 되는데 이게 몇 개 없어? 미수로뿐이 있다 없다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음 주 정식으로 이제 정규반 개강하고 나면은 이제 일괄적으로 제가 이제 나눠 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아있는 한은 뭐 국어 때문에 학원을 옮기겠다. 뭐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딴 데 가봐야 국어 때문에 옮긴다는 건 전 납득을 할 수 없어요. 네가 국어 때문에 딴 학원 가겠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don't understand. 왜 그렇게 하지? 나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딴 과목 때문에 그러면 나는 뭐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요. 내 과목 아니니까. 그러나 나 때문에 학원 옮긴다. 네가 실수하는 거야. 후회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정규반 개강하고 나면은 차차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이제 우리 진도 나가던 거 직전에 우리 독서 시험 봤잖아요. 테스트. 이제 결과물을 제가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다들 잘 봤을 테니까 앞으로 좀 전달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이번엔 다들 잘 보지 않았습니까? 자, 앞으로 쭉 전달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방금 풀었던 거 마침 선생님이 준비한 오늘 수업 내용도 여러분들이 풀었던 직전에 풀었던 테스트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다 걷었어요? 오케이. 땡큐. 이름 다 썼죠? 그쵸? 네. 자, 정환이도. 자, 오케이. 어휴, 조심. 맥주는 아니지? 아사히 같이 보인다. 자, 맥주가 생각나는 흐릿한 아침입니다, 여러분. 자, 방금 풀었던 거니까 숙제를 안 했더라도 이거 따라올 수 있잖아, 그치? 이 선생이 고도의 전략을 봐라. 모두가 100% 다 읽은 지문이 된 거 아니야, 이제. 숙제를 했든 안 했든. 방금 테스트 봤으니까. 창원님, 그쵸? 네, 이 교묘한 전략 봐라.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술 제재를 보도록 할 텐데, 처음에 이제 문제 풀 때, 각자의 방식이 있어요. 집중력이 잘 안 생기는 친구들을 위한 팁을 하나 드리면 이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나 이제 열심히 딴 생각하지 않고 지문 열심히 봐야지 하고 각오를 하듯이 문단 번호를 한번 쭉 붙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이 중에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아. 처음에 시작할 때 뭐 몇 초 안 걸리잖아. 한 뭐 3초만 투자하면 되잖아. 3초. 독서 문제 풀 때 딴 생각 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문단 번호를 딱 매기면서 이렇게 문단별로 각 문단의 첫 줄, 첫 칸, 들여쓰기 한 왼쪽에다가 숫자를 쓰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떻게? 이렇게 1이라고 쓰고 마지막 4, 5 이렇게 적는 거야. 이것도 나쁘지 않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면 집중력이 그러는 가운데 생길 수 있어. 이건 뭐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선택적으로 그렇게 할 사람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문단을 시작할 때 쭉 읽으면 우리가 작은 따옴표 돼 있는 녀석은 특히 눈여겨봐야 된다. 라는 거를 그러니까 쉽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지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형광펜으로 1문단 마지막 문장에 작은 따옴표 돼 있는 녀석 디스크 스케줄링 색깔 한번 해보시고 옆에다가 화제라고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뭐 되도록 하는 좋은 기술 장치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줄 거야. 이거니까 뭐 디스크 스케줄링에 1, 2, 3, 4 네 가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문단 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쭉 봐봐. 현재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자 뭐뭐 스케줄링이라고 하며 라고 나왔잖아요. 요렇게 그쵸? 기억에서 하나 둘 셋 넷 지금 우리 이제 이 문단 들어갔어요. 그쵸? 이 문단의 5번째 줄 보시면은 작은 따옴표 처리되어 있는 녀석 또 나오잖아요.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구나. 작은 따옴표 돼 있지는 않은데 뭐뭐라고 한다. 화제가 디스크 스케줄링이니까 얘가 화제 관련 비교상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줄여서 B라고 쓰시고 1이라고 써볼게요. 비교상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비교상 첫 번째예요. 근데 이제 읽기 연습이 충분히 돼 있는 친구들은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하시고 차이점이라고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관이 있는 친구들은 이게 차이점일 수 있다. 근데 처음부터 보이기는 어렵죠. 아무튼 요청 순서대로 하는 것이다. 불러주는 대로 한다. 이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현재 위치가 54번인데 99번을 원하니까 54번에서 99번 쪽으로 간다 이 뜻이거든요.
99번까지 갔으면은 123번으로 그냥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턴해가지고 35분으로 돌아온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해되죠? 그림으로 올라가 보면은 이거야. 이게 디스크잖아요. 이게 맨 안쪽에 있는 게 몇 번 디스크예요, 이게? 0번 디스크예요, 그쵸? 이게 만약에 200개의 트랙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맨 마지막 트랙, 맨 바깥쪽 트랙이 199번이에요, 200번이에요? 200개인데 시작이 0이야. 그럼 끝이 몇이 돼야 돼? 전체 200이니까 시작이 0이고 끝은? 그쵸, 200이 아니라 199번 트랙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0에서 199 쪽으로 가면은 이런 방향이 되는 거고 199에서 0 방향으로 가면은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거 그게 이제 이거죠. 방금 얘기했던 게 현재 54에 있어요. 근데 99로 간대요. 여기다가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54인데 99로 간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99니까 54에서 99로 가는 거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현재 54에서 99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게 이제 요청 순서대로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해야 되나? 그 이해 못해도 풀 수 있어요. 무슨 그러니까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해 못해도 돼요.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희망이 없어요. 이해 못해도 풀 수 있다. 희망을 가져야지. 근데 아무튼 지금 방금 얘기한 요청 순서대로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가다가 99번을 찍고 희한하지. 가까운 쪽에 있는 123번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먼 쪽엔 35번 쪽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문제가 좀 있잖아. 맞지? 효율적이지 않다. 근데 아무튼 이게 첫 번째 비교쌍이었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봐. 자, 3문단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3문단으로 왔어요, 이제. 3문단 가면은 저쪽 가면서 뭐뭐라고 한다. 평가원은 항상 이래요. 우리가 문학에서 대꾸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쵸? 비슷한 문장 구조를 보여주거든요. 그 다듬기를 계속해요. 왜냐하면 감금된 상태에서 계속 고치거든요. 이렇게 독서 지문을 직접 제작하는 독서 지문은 고치고 또 고쳐요. 읽기 좋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꾸의 형태, 그러니까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돼요. 그런 것도 이제 활용하는 센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 이제 형광펜 색깔을 딱 하셔야겠죠. 이렇게. 얘가 이제 비교쌍 두 번째가 되겠죠. 그렇죠? 비교쌍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줄여서 한번 써보시고. 근데 얘가 뭐냐 했더니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러한 방식을 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방식을.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은 자 앞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하면이었어요. 순서가 어떤 순서냐 했더니 이동거리가 가장 뭐예요? 가까운. 자, 이동거리가 가장 가까운 형광펜 색깔. 얘가 차이점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읽을 때 딱 이렇게 차이점 발견하면 제일 좋은데 아닐 확률이 높죠. 일단 요걸 잘 발견해 주는 것도 좋아요. 이제 가장 가까운 녀석이에는 가장 가까운 녀석.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고요. 다음 4문단으로 가보세요. 세 번째 비교쌍이 나오는데 4문단이에요. 4문단 하시면은 세 번째 비교쌍은 뭐뭐라 한다. 혹은 뭐뭐가 있다. 뭐뭐를 개선한 방식이 뭐뭐다. 중에서 맨 마지막 형식 개선한 게 이거다. 자, 그래서 스캔. 자,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볼게요. 그럼 이제 얘가 비교쌍 3번이 되는 거죠. 그쵸? 3번이에요. 차이점을 보니까 단점을 고친 게 뭐냐 했더니 양 끝으로 오간대요. 자, 형광펜 색깔. 얘가 이제 차이점이 되겠죠. 양 끝으로 오간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살짝 해볼 텐데 수경님 양 끝으로 오간다는 거는 이제 지금 전제가 시작 트랙이 맨 안쪽 그 동심원에서 맨 안쪽에 있는 게 0이란 얘기고 맨 바깥쪽이 이제 199번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말이죠. 0하고 199번 사이 트랙들 촘촘하게 있어요. 그러면은 양 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양 끝이라고 하는 거는 0하고 199를 말하는 거죠. 양 끝이. 트랙이 200개면 이쪽 끝은 0이고 저쪽 끝은 199라는 얘기죠. 참고로. 네. 그러니까 양 끝으로 간다는 얘기는 무조건 요청을 했든 요청을 하지 않았든 무조건 어때요? 0을 찍어야 되고 199를 찍어야 돼요. 무조건. 양 끝을 오간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양 끝 방향으로가 아니라 양 끝이라고 했으니까 끝 가야죠. 0으로 간다는 얘기고 199로 간다는 얘기요.
요청이 없어도 무조건. 알겠죠? 그 차이. 이제 마지막이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 스캔을 개선한 게 뭐라고 그랬죠? 룩이라고 그랬어요. 룩. 자, 룩 스케줄링. 칠판 보시고, 맨 마지막 문단. 이게 맨 끝줄이에요. 이게 맨 끝줄이에요. 보이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룩 보세요. 룩. 자, 얘가 비교사항 네 번째인데, 이걸 발견하기는 좀 쉽지 않죠. 비교사항 네 번째인데, 차이점에 해당하는 게 양 끝이 아니라 이제 뭐냐면은, 양 끝이 아니라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최대값이 항상 199일 수는 없죠. 199가 아니라 190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죠? 그죠? 항상 199를 요청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199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몇이겠어요? 제일 작은 값. 0이죠. 0인데 0일 수도 있고 0보다 큰 수일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로 오간다는 얘기는 이봐. 대기 큐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별 얘기 아니고 요청 받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요청 받은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알겠죠? 그런 얘기예요. 요 정도만 이제 발견하고 이렇게 이해했다. 요 정도만 이해하면 이제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문제 풀이로 가버릴 거예요. 근데 빨간 펜으로 이제 밑줄 그을 거예요. 빨간 펜으로 이제 뭐냐면 이거를 발견하는 게 사실 이제 1등급이 되냐 못 되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 맞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 달려있어요. 그 그림 나와 있는 보기 문제 있잖아요. 그 보기 문제에 맞히려면은 이걸 발견했어야 돼. 이걸. 그 이해 차원이 아니에요. 발견했어야 돼. 이걸 발견해야 돼. 이동 방향에 따라라고 하는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최소값, 최대값 내가 꼴리는 대로 그냥 최대값 갔다가 어떤 때는 또 최소값 먼저 갔다가 먼저 가는 값이 최소냐 최대냐는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C가 오던 방향에 따라서 그 방향이 최대값 방향이면 최대값으로 가는 거고 오른쪽. 네? 최소값 방향이면은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C가 진행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네? 뭘 처리하고 어느 위치에 있다. 요걸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체크하고 나시면은 칠판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문 분석표를 디스크 스케줄링은 비교상 이렇게 4개에다가 차이점들이 각각 이렇게 묶인다라고 하는 거를 요청 순서, 요청 받은 대로 여기는 가장 짧은 거리 가까운 곳, 가장 가까운 곳 여기는 양 끝을, 여기는 최소 최대값을 오가는데 창원님 여기서 주의할 점 뭐라고 그랬죠? 룩은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 뭐였어요? 진행 방향, 그렇죠. 이동 방향으로.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요런 정도를 정리했다면, 이제 문제풀이 이제 가봅시다. 이 보기 문제로 바로 갈 텐데요. 66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데, 66번은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내가 보기 문제 풀이하는 조건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보기에 있는 단어랑, 뭐라고 그랬어요? 보기 속 단어랑 지문 속 단어를 뭐라고요? 1대1 대응을 해야 된다. 1대1 대응을 해야 된다. 알겠어요? 그걸 안 하면 못 풀어요. 그럼 이제 조건 2를 보세요. 보니까 대기 큐에 있는 요청 트랙이 요청 받은 숫자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조건 2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진행 중이래. 뭐를 마치고 진행 중이래요. 그럼 이게 단서가 되는 거죠. 뭐냐면은 50번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쳤대요. 그리고 현재 어디에 있다고요? 현재 53번 트랙이 있다고. 그럼 화살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게 바로 뭐죠? 지문에 나와 있는 거 뭐야? 지문에 나와 있는 거 이동 방향인 거. 이동 방향. 얘가 이제 이동 방향이에요. 준섭님? 그럼 얘는 지금 이 동심원에서 가장 작은 트랙 0이라고 하고 가장 큰 값이 199번의 트랙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임의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전제로 알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전제로 현재 53인데 그 전에 50이 있었다고. 50이 있다가 53이 왔다 이거예요. 그쵸? 그럼 이 새끼는 지금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예? 그렇죠. 여기 있다가 이렇게 왔대잖아요. 이렇게. 그쵸? 진행 방향에 따라서. 요게 이제 이 문제풀이의
그 최후의 포인트예요. 최후의. 둘 중에 뭐지? 할 때 포인트예요. 근데 다 필요 없어. 얘는 순식간에 세 개가 날아가. 어머! 둘의 공통점이 뭐야? 동시에 날려버릴 수 있는 거. 둘의 공통점 뭐죠? 양 끝에 해당하는 0, 양 끝에 해당하는 199. 찍니 안 찍니? 안 찍어요. 최대값 최소값이 아니에요. 양 끝을 오가는지를 봐야 돼. 야, 양 끝이 뭐야 여기서? 양 끝이. 자, 지문 속에 있는 단어 대응시키면은 여기도 끝이고 여기도 끝이고, 그래서 이걸 무슨 끝이라고 하는 거야? 양 끝이라고 한다. 양 끝. 대응을 시켜야 돼. 이 대응을 못 시키면은 세 개를 날릴 수가 없어. 동시에 순식간에 정광석과 같이 세 개를 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양 끝이 0과 199다. 이것만 대응만 시키면은 세 개를 날린다고. 자, 양 끝 찍었니 안 찍었니? 가. 안 찍었잖아. 나는요. 0 찍었니? 0 아니라고. 0 아니야. 199도 아니잖아요. 맞죠? 그 양 끝으로 오가는 건 절대 답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뭘 다 X 해야 되겠니? 응? 오케이. 스캔을 X 해야 되는 거 맞니? 맞니? 그렇구나. 지문으로 가봐. 아까 우리 다 형광펜으로 색깔했던 거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양 끝으로 오가는 건 뭐라고 그랬죠? 양 끝으로 오가는 거는 스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안 돼. 네가 자꾸 생각을 하니까 틀리거든? 생각을 멈춰. 기계적으로 대응을 시키란 말이야. 생각을 버려야 돼. 그러면 양 끝으로 오가는 새끼는 없네. 그러면 선지를 쓱 보니까 SCAN은 3개나 걸려있고 꺼져 하면은 이제 신나게 둘 중에 하나로 좁힐 수 있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좁혔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그쵸? 그러니까 이 식기 버리니까 2번 꺼져, 4번 꺼져, 5번 꺼져가 되는 거죠. 답은 이제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맞죠? 1번 아니면 3번이 답인데, 1번 아니면 3번이 답인데, FC랑 SS랑 막 나와 있어요. 그 가를 먼저 봅시다. 근데 가도 보세요. 가도 보면은, 자, 요게 98번을 지금 1번으로 요청을 받았잖아요. 제일 먼저. 요청 순서대로 하면 제일 먼저예요. 근데 현재 53번이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만약에 요청 순서대로라면은 98번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53번 위치에서 98번 쪽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98번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는 어디 있어? 53번에 있고. 그러면 이리 가야 되는데 이리 가버리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요청 순서대로 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요청 X. 얘는 가는 요청 받은 대로 갔으면 98번 쪽으로 갔을 텐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가는 요청 순서대로도 아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맞죠? 그럼 아까 우리 형광펜 색깔한 걸 다시 보는 거예요. 요청 순서대로 간다는 뭐였죠? 요청 순서대로 간다는 거는 FC였죠. FC. 그쵸? FC가 되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FC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FC가 되면 안 되는데, 꺼져. 그러니까 답이 이제 몇 번이에요? 스캔 있는 거 다 뺐고, 그 다음에 FC 들어갔으니까 뺐고,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죠. 푸는 건 어렵지 않다고. 근데 풀 때, 지금 이 정답으로 찾아가는 길이 모든 걸 전부 다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보기를 또 왜 내가 다 이해해야 되는데. 심지어 보기마저도. 정답에 이르는 길은 그렇게 완벽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처음에 가장 간단하고 확실히 보이는 것부터 지워놓고 하나 들어갔는데 비교상상의 차이점만 잘 발견했더라면 수월하게 이거 나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3번이 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문제 풀었으니까 왜는 룩인지를 봅시다. 왜 얘는 룩인가? 나를 보시면 특징이 뭐냐? 요청 순서대로 아닌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왜냐면 98번을 요청 받았으니까 53번에 있다가 98번 쪽으로 갔잖아요. 맞죠? 응.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나 같은 경우는
보다가 이렇게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은 98, 183, 37이거든요. 이걸 주목해야 돼. 98 쪽으로 간 건 맞아요, 나가. 근데 그 다음에 183이에요. 그럼 계속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 거야? 왼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98 쪽에서 183 쪽으로 계속 가야죠. 가야 되잖아. 그쵸? 그 다음에 37이니까 183까지 갔다가 다시 턴해야죠. 37번 쪽으로. 맞죠? 그럼 이제 그렇게 갔는지를 봐볼게요. 요청 순서대로라면 98에서 183번 쪽으로 갔다가 27번 쪽으로 37번 쪽으로 갔네요. 갔죠? 근데 37번 쪽으로 갔다가 요청 순서대로 한다면은 122번이니까 여기 37번에서 멈춰야죠. 맞아요? 122번으로 와야 돼. 자, 얘는 근데 37번 왔어요. 37번 왔는데 얘는 14번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쵸? 원래는 어디로 와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청 순서대로 하면 그렇게 됐어야 되잖아. 근데 얘도 요청 순서대로가 아니죠. 얘도. 맞죠? 그럼 양 끝도 아니고 요청 순서도 아니고요. 자, 남은 건 이제 뭐하고 뭐만 남았어요? 양 끝도 아니고 순서도 아니고. 그러면은 양 끝 X, 순서 X.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거리이거나 최소 최대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최소 최대이거나 최단 거리이거나. 맞지? 근데 얘는 최단 거리가 되려면 요청 순서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아니 이건 문제 풀 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최단 거리가 되려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98에서 183으로 자, 98 갔다가 183 갔다가 37 갔다가 122 갔다가 14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쵸? 가까운 거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봐봐. 얘 지금 이동 거리를 보란 말이야. 여기서 98, 그 다음 여기서 가까운 쪽을 가려면은 몇 번을 가는 게 가까운 쪽이야? 183이 아니라 37이 더 가깝지. 요청 순서가 아니에요. 요청 순서가 아니라 183하고 37 가운데서 누가 더 가깝냐고. 두 번째 가야 할 위치가. 일단 98로 갔어요. 그러면 비교해야 돼. 183, 37 사이에서. 비교해봐. 183하고 37 중에서 얘를 기준으로 가까운 쪽은 숫자가 몇이에요? 얘가 더 가깝잖아요. 얘한테 왔어야죠. 가까운 거리라면은. 그죠? 얘한테 갔잖아. 그러면 얘는 가장 가까운 거리도 아니네. 그쵸?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풀 수는 있죠. 끝까지 가게 된다면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아닌 걸 계속 지우는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했는데, 왜 그러면 얘는 룩이 될 수밖에 없느냐? 진행 방향이 아까 뭐였죠? 50번에서 53번 쪽으로 오는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였으니까, 진행 방향 쪽으로 가서 최대값에 해당하는 183 찍고,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최대값 찍었으니까 대응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니 안 했니? 했지. 1대1 대응을 시키란 말이야. 최대값 찍고 그 다음에 최소값 찍는 방식으로 갔잖아요. 여기서 최소값은 14고 최대값은 183이니까 요청 숫자를 봐. 맞지? 이거 찍고 중요한 건 뭐죠? 진행 방향, 이동 방향 우선으로 갔다가 그게 최대값 방향이었으니까 최대값 방향으로 갔다가 오케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찍었으니까 최소값 방향으로 가야죠. 그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죠? 그러나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문제 풀 때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7번 문제인데요. 67번 문제는 이게 배경지식이라면 배경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개념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이 내림차순이라는 말이랑 오름차순이라는 말이랑 예를 들어서 이제 내림차순이면은 이제 큰 수에서 작은 수 방향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청한 번호들이 5번,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요청된 게 내림차순이다 그러면은 이런 걸 뜻해요. 이게 이제 내림차순. 그러면 오름차순은 뭘까요? 거꾸로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의 순서로 요청을 하는 방식을 뜻하겠죠.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제 풀 수 있어요. 하나만 해볼게요. SS랑 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룩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SS랑 L5랑 비교하는 건데 줄여서
SS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지문 확인. SS 보니까 아까 우리 체크한 것처럼 최단거리라고 했거든요. 최단거리. 그럼 현재 위치가 중요한데 가장 가까운 쪽부터 이동하는 거니까 현재 위치가 문제에서 어디라고 그랬어요? 현재 트랙은 어디라고요? 헤드의 위치가 현재 0번이라고 했거든요. 0번. 오케이? 근데 현재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내림차순으로 요청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현재 위치 0에서 출발할 거예요. 그러면 5번을 먼저 요청받은 거죠. 그러면은 전체 트랙이 5까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자 0번에서 자 가까운 쪽은 몇 번이죠? 5번을 요청받았는데 5, 4, 3, 2, 1 중에 제일 가까운 쪽이 몇 번이에요? 1번이 제일 가깝죠? 그 다음에 가까운 건요? 2번이 가깝고요. 3이 또 가깝죠? 그 다음 4가 가깝죠? 요런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으로 가겠죠. 맞아요? 그쵸? 0에서 제일 가까운 건 1이니까. 이렇게 요청받은 것들 숫자들 비교해보니까 5가 제일 가깝진 않잖아요. 1이 제일 가깝잖아. 그럼 이제 다시 L5예요. L5는 아까 뭐라고 그랬지? 최대값, 최소값 사이다. 그럼 최대값 찾아. L5는 최소값하고 최대값 사이니까 이건 뭐 진행 방향 생각할 필요가 있니 없니? 진행 방향 생각할 필요가 없지. 현재 위치가 0이기 때문에 어디를 갈 거야 얘가. 마이너스는 없어. 그렇게 당연히 5의 방향으로 가긴 가야죠. 그치? 그러면 이제 이 중에 최대값이 얼마? 5고 최소값이 1이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은 그러면은 최소값이 2의 방향으로 갔다가 예? 그죠? 또 최대값인 5의 방향으로 여기서 계속 진행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얘는 이러나 저러나 간에 1번 최소값 갔다가 5번 최대값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이 SS랑 에로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똑같은 경로를 보여주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현재 같다 하고 이해되죠? 이렇게. 그럼 얘는 어때요? 밑에 있는 거 2번만 그럼 마저 해봅시다. 2번은 이제 FC하고 SS야. SS는 방금 했잖아요. 0에서 5로 순차적으로 간다예요. 요렇게. 근데 자 이것만 해볼게요. 그래서 FC만 이제 보면 되겠네. FC. FC는 우리 이제 지문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FC는 그렇죠. 요청 순서대로. 요청 받은 대로 가는 거예요. 요청 받은 대로. 근데 요청 받은 대로 가야 되는데 웃긴 건 뭐냐면은 요청을 먼저 5부터 요청을 받았잖아요. 가장 큰 수부터 내림차순으로. 그러면은 얘는 5 방향으로 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뭘 거쳐야 돼? 2를 거쳐야 되는 거고 어떠다 얘한테 가야 되니까 일단 당장 얘도 거쳐가야 되고 얘도 거쳐가야 되고 얘도 거쳐가야 되고 얘도 거쳐가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방향이 어떻게 돼? 똑같아지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 고칠 때 크다로 고치면 안 돼요. 뭐라고 고쳐야 돼? 같다라고 해야죠.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오케이? 자,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 또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그 69번과 관련된 건데, 자, 요거 이제 자 69번과 관련된 지문 넘어갑니다. 요거 어렵지 않았죠? 과학 지문 치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문단서부터 쭉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화제가 뭐라는가 할 수 있어요. 1문단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쭉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다양한 실마리를 통해서 입체 지각이 이루어진다. 입체 지각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볼 거예요. 입체 지각. 그럼 입체 지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입체 지각이라고 하는 거를 뭘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단한 단서를 통해 알려주는 거죠. 단한 단서에다가 또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할 거야. 얘가 화제야, 화제. 입체 지각 얘기하는데 단한 단서를 통해서 보여줄 거야. 한쪽 눈으로 아니면 양쪽 눈으로 톳 단자니까 한 개라는 뜻이니까 한쪽 눈으로도 이렇게 멀고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 문단 가봐 그러면은 자, 이 문단 전체적으로 비교사항만 확인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단한 단서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대표적인 단한 단서이다. 화제와 관련된 거 첫 번째 비교사항 뭐예요? 물체의 상대적 크기. 자, 그래서 형광펜을 색깔하고 비교사항 1번. 그리고 여기 위에 차이점 그러면은 더 큰 시각. 이게 이제 가깝다는 얘기거든요. 가깝다. 그래서 이제 차이점이라고 써볼게요. 차이점. 이게 차이점이죠. 자, 비교사항 2번
바로 안에 나오죠. 직선원근에다가 또 비교상 두 번째 써보시고. 보이죠? 근데 얘는 자, 넓은 쪽이 폭이 더 넓은 쪽이 자, 폭이 더 넓은 쪽이 자, 차이점 가까운 쪽이에요. 그 다음 또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밑으로 내려와서 설명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결기울기 보이죠? 결기울기 작은 따옴표 처리되어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있는 거 결기울기 색깔 딱 하시고 비교상 몇 번째? 세 번째예요. 차이점이 뭐냐 했더니 자, 분포 관련해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쭉 보니까 이제 크기야 크기. 크기가 큰 녀석이 앞쪽이에요. 앞쪽. 그래서 크기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자, 차이점. 크기가 커 보이는 게 앞쪽에 있다. 여기서 이제 특징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집단적인 분포라고 하는 게 차이점이 하나라고 또 할 수 있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 있어야 돼. 마지막 하나만 체크하고 싶시다. 이제 4번 비교쌍은 문단 바꿔서 두 번째 문장 보면은 운동시차에다가 색깔 딱 하시고 이게 이제 비교쌍 네 번째인데 자 비교쌍 네 번째인데 차이점이 뭐예요? 봤더니 관찰자가 운동한다라고 하는 게 일단 차이점이야. 관찰자가 운동한다.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냐 했는데 실제로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빠르게에다가 색깔 하시고 차이점. 빠르게 움직이는 놈이 이제 앞쪽에 있는 녀석이다. 이렇게 대상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 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